박원석의 전망. 정의당 정책위 의장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맨날 컨셉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박원석에 입담했다가 재미없어. 그래서 박원석의 전망으로 했는데 요게 좀 컨셉에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입담이 덜 부담스러운데. 아, 그래요? 전망은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부담을 드려야지 이게 방송이 재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저께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네. 박원석 의원께서 지난주에 했던 전망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진짜 정치 고수다. 아니, 근데 누구나 예측 가능했던 너무 추이 아닌가요? 겸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난주에 어떤 말을 했는지를 먼저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매번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지난주 클립을 보고 각재를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그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초반부터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방송 보시죠. 대체로 다 정부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악재입니다. 부정적이네요. 네, 지금 별로 얘기만 들어도 부정적이네요. 호재가 없어서 네.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거다. 지지율 하락세 반전시키기 어려울 거다. 일단 네. 저희가 이제 화요일 날 방송이기 때문에 기준으로 하는 거는 월요일 날 나오는 리얼미터를 보통 이제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리얼미터 어저께 발표된 게 41.4%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그래서 3%포인트가 빠졌어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봤다라고 봤는데, 어떤가요? 좀, 지금 본인의 평가에 대해서 만족스러우신가요? 그러니까 지지율 하락세를 이끈 주요 원인이 뭔가 좀 한 발 더 들어가서 보면 중간층 지지율입니다. 중도층이 많이 흔들리고 있죠. 중도층이 많이 흔들렸고 정당 지지율에서도 중도층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을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리얼미터 조사에서. 그렇죠. 그게 아마 그 청와대나 여당에 준 충격이 꽤 있었던 것 같고 또 조국 장관의 전격적인 사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리얼미터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이 0.9% 차이로까지 붙었는데 그렇죠. 박근혜 탄핵 이후로 최소 격차를 아마 드러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양당 간에. 그래서 아마 조국 장관이 사퇴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음 주 지지에는 그 사퇴 여론이 반영이 돼서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민주당, 그러니까 정부나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여당 지지율이 원래의 그런 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를 회복하는 데는, 원래라고 하면은 언제가 원래인가요? 조 장관 사퇴 전인데요. 예. 그 수준까지 회복이 가능할지도 의문이고 또 회복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상당한 노력과 전체적으로 지금 이 정치적인 흐름이나 국면의 반전이 없이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리얼미터 기준으로 보면은 긍정과 부정이 역전이 된 게 8월 둘째 주가 긍정이 그렇죠. 더 높은 다음에 8월 셋째 주부터 역전이 됐어요. 그게 그러니까 조국 장관 후보자 임명이 8월 첫째 주였고 둘째 주부터 반영이 된 다음에 셋째 주부터 여론이 약화됐잖아요. 논란이 본격화된 시점이죠. 본격화됐죠. 그러니까 그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박빙이긴 하지만은 긍정이 약간 더 높았던 그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힘들 수도 있다. 쉽지 않을 수도 왜냐하면 있다. 이게 이제 추세가 중요한데 그때그때의 여론조사 수치보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 논란이 본격화된 이후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에 그 대통령의 지지율을 뒷받침했던 이른바 이제 스윙 버터층, 중간층 이 헤게모니가 빠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망한 이분들을 다시 돌려 세우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통합적 메시지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정치적 논란과 다른 어떤 국정 운영의 성과 역량을 보일 수 있는 이제 이런 관리가 필요한데 당장은 그런 가닥이 지금 잘 안 잡히고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일반적으로 같이 움직여 왔어요. 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같이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한 3%포인트가 빠졌고 정의당은 한 1% 조금 한 0.7%포인트 정도 올랐어요.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조국 장관 국면이 본격화된 이후로 그 민주당 지지율과 정의당 지지율이 이제 동반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 아마 이제 특히 중간층 유권자들이나 이 중도층 입장에서는
어쨌든 민주당은 뭐 당사자고 정의당도 조국 장관을 찬성한 거 아니냐, 데스노트에 쓰지 않은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여론이 반영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꼭 그렇게 동반 상승, 동반 하락의 추이는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있는 지지층들이 있는데 이 지지층들이 때로는 민주당으로 결집했다가 때로는 이게 정의당으로 이동했다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면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서초동 촛불 집회가 본격화되면서 그런 어떤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있는 지지층이 어떻게 민주당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현상이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게 여론조사 결과에도 일정하게 반영이 돼서 정의당은 좀 빠지고 민주당은 지지율을 지탱하고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중간층 지지도가 많이 빠지면서 아마 민주당의 그 하락세가 본격화된 게 아닌가 싶고 큰 틀에서 보면 집권당하고 이렇게 지지율이 커플링되는 현상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제 뭐 정의당은 집권당하고는 야당이잖아요. 야당이고 예. 또 물론 이제 지금 보수 야당들과는 다른 어떤 그 야당이긴 하지만 내년 총선의 구도의 한 축이 어떻게 보면 정권 심판이라는 정권 심판론은 항상 네, 있었죠. 모든 총선에서 역대 모든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라는 게 구도의 한 축을 차지했는데 그 구도의 한 축을 그리고 있다는 면에서 봤을 때 이게 어쨌든 진보적인 대안 정당으로서 이른바 이제 정치적 제3지대 이걸 확장해야 되는 정의당 입장에서 집권당 지지율하고 커플링 현상을 보이는 거는 좋지 않은 거죠. 오히려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그랬나요? 그 최근에 그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약간의 논쟁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심상정 대표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대통령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것에 대해서 약간 친재벌 행보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조선일보의 해석과 닮았다 이렇게 되면서 얘기를 했고 우리 여기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 의장님이 고약한 말본세라는 뭐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차별화, 지금 집권당 민주당하고의 차별화, 좀 더 친노동적인 그리고 친민생적인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기 위한 전략적인 스탠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한 어떤 이 탄핵 여론이 일고 또 촛불 집회가 일어났을 때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어쨌든 그 국정농단 관여 그리고 뭐 정유라 등등에 대해서 이제 그 제3자 뇌물 의혹에 대해서 정의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집권한 이후로 이재용 전 부회장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대통령께서 뭐 벌써 3번 삼성을 방문하고 9번 이재용 회장을 만났는데. 근데 뭐 불가피한 것도 있잖아요. 불가피한 것도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초청을 해서 만났다든지 뭐 거기에 뭐 삼성만 빼놓는다는 것도 어색하니까. 예. 근데 지난주에 있었던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아산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에 방문을 해서 그 삼성의 신규 투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격려차 그리고 정부 그의 신규 투자에 따른 상응하는 정부 지원책을 발표하는 차원에서 갔었는데 이거는 만든 이벤트죠. 사실상 만든 이벤트. 삼성 쪽의 요청이 강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정도라면 물론 지금 이제 뭐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일자리가 중요합니다만 지금 어쨌든 파기환송심을 곧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법원 그 판결의 취지로 봤을 때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꼭 직접 참석해야 했느냐. 사실은 기재부 장관이 갔어도 됐고 그리고 총리께서 갔어도 됐는데 이런 점이 어떻게 보면 지금 알게 모르게 이 국정농단 관련 이재용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여론이나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게다가 지금 노정 관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가장 안 좋은 그런 그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안 좋은 게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노동시간 단축 그 주 52시간 시행하자마자 지금 6개월 연장안을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 1기 때 그게 그 경로사위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되다가
그 일기 때 그걸 반대했던 비정규직 청년 여성 대표자들을 바꿔가지고 이게 예. 들어와서 예. 그걸 경로사의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어요. 이제 국회에서 그 법안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이에 대해서 노동계가 아주 극렬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지금 또 톨게이트 이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네. 그러나 여전히 일부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굉장히 진통이 많았고 뭐 청와대에서 또 뭐 이제 고위 관계자가 그 얘기를 뭐 좀 그런 얘기를 했죠. 어차피 없어지는 직업이다. 없어질 직업 아니냐라고 예. 해서 약간 논란도 있었어요. 예, 그런 논란도 있고 또 지금 뭐 철도, 지하철 이런 공공 부분이 계속 돌아가면서 지금 뭐 파업이나 이런 갈등이 있어서 근데 이 정부가 애초에 출범할 때 노동 존중 정부가 되겠다 이렇게 국정 운영에 하나의 기조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노동 존중이라는 기조는 어느새 엷어지거나 사라지고 오히려 과거에 정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 그리고 기업이 요구하는 그런 규제 완화 정책 이런 걸로 점점 정책이 경도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 와중에 뭐 꼭 그렇게 했어야 됐느냐 네. 삼성까지 꼭 갔어야 됐느냐라는 문제 제기였어요. 근데 그런 비판에 대해서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그 조선일보하고 똑같은 논조다. 근데 저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예.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에 대해서 무슨 비판을 하면은 그건 토착외구 논리다. 토착외구. 조선일보 논리다, 예, 자한당 예. 주장이다 이렇게 예. 덮어놓고 어떻게 보면 진영 논리로 그 역공을 하는 근데 이런 식의 태도는 그다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SNS 상의 여론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까지 거기에 편승해서 일종의 반지성적인 그런 진영 논리를 확산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재판은 재판이고 경제는 경제다. 원론적으로 맞죠. 그런데 우리 그 사법부와 삼성 간의 어두운 역사를 보면 재판은 재판이고 경제는 경제가 아니었습니다. 예. 경제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이유로 재벌 총수들의 배임, 횡령, 뭐 정치자금법 위반, 각종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처분을 내려왔던 게 우리 법원의 역사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정치적 시그널을 잘못 주면 안 된다. 저는 현 정부가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정치적 듣고, 시그널도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이제 그 부분은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의 느낌 이해를 하는 거는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의 이제 다음 총선에서의 차별화가 보니까 일단 뭐 노동에 대한 입장 그리고 재벌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로 지금 갈리고 그게 선거에 이슈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이렇게 뭐 심상정 대표가 고의라는 모든 정치적 행위는 고의니까 사실은 이제 들고 나온거나 이렇게 논박이 된거나 그런 부분들을 정의당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이 정부가 오늘도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선 그 현대차 부회장을 만났고 지난달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정경련을 처음으로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정경련을 만나서 정경련의 규제 개혁 규제 완화 논리의 그 주장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기조가 지금 정부의 기조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는 이제 팩트고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의당은 좀 다른 결로 가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 조국 장관 정국이 남긴 것 중에 우리 사회의 어떤 불평등, 또 공정, 정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그런 가치들을 세워야 된다. 불평등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불평등의 근원으로 가면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보면은 재벌주도 기업 중심 경제로 운영해왔던 이른바 낙수효과론에 기초해서 이 어떻든 경제정책의 그 방향이나 흐름이 있다는 거죠. 예. 현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했어요.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를 좀 다르게 운영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낙수효과론에 기초하지 않고 우리 이 이른바 이제 국민 경제에 말하자면은 그 구매력을 높여서 그 수요를 늘리고 그 동력으로 경제를 돌리겠다. 그러니까 재벌 경제, 기업 경제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겠다. 이런 방향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여전히 이게 경제가 조금 어렵고 경기가 안 살아나니까 다시 과거에 그런 재벌 중심 경제 내지는 기업 중심 경제로 회귀하는 흐름들이 아주 역력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결국 이 문제 재벌 주도의 성장 체제라는 이 한국 경제의 총체적인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 또 공정의 문제, 정의의 문제 이런 것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년 총선에 이건 큰 쟁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게 뭐 옳고 그름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견해들을 저희는 항상 다 뭐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 지금 다음 총선에서 어떤 것들이 좀 포인트가 될지에 대해서 정의당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전해드린 거예요. 자, 뭐 정의당 얘기는 이제 많이 했으니까 그만하고 좀 다른 정당 얘기를 해보죠. 자, 자유한국당 지금 막 만면에 희색이 가득했어요. 어제만 해도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아까 좀 박정규 브리핑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자유한국당 계속 잘 나가나요? 앞으로? 뭐 국민의 승리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데 사실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국 정국이 더 장기화됐으면 내심 바랬을 겁니다. 내년 총선까지 가길 바랐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굉장히 단순한 정치 공세를 가지고서도 한국당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딱 끊기니까 약간은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심지어 오늘 법무부 국감에서는 왜 사퇴했냐는 얘기, 비겁하다는 얘기까지. 아니 자기들이 사퇴하라고 해서 사퇴했는데 이제는 사퇴한 게 비겁하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한국당이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별다른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다가 결국 자기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이 조국 정국의 반사 이익으로 지지율이 좀 회복되고 또 장외에서 대규모 결집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반사 이익의 정치만 가지고 총선을 돌파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 내부에 여러 가지 뭐 계파 갈등이라든지 탄핵을 둘러싼 그 이견이라든지 이런 갈등 요소들이 잠복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또 보수통합 문제도 지금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고 어떤 정치력을 보이느냐인데 지금까지 봤던 나경원, 황교안, 나경원 이 커플의 정치력으로는 뭔가 그 자유한국당이 갇혀있던 이런 한계를 뛰어넘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게다가 검찰의 이제 칼끝이 어디로 갑니까? 패스트트랙 수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로서도 이 검찰 수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편향돼 있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 원칙대로 패스트트랙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수사를 해야죠.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수사를 하게 되면 내년 총선 앞두고서 상당수의 의원이 출마를 못하거나 혹은 그 자유한국당의 당원 당규에 의해서 공천을 못 받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근데 있습니다. 수사만으로 뭐 이렇게 유죄가 확정되는 건 아니니까 출마를 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기소만 돼도 공천을 못 받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당원 당규상 이게 아마 상당한 고민거리일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도부가 내몰았잖아요. 의원들한테 시킨 거 아닙니까? 사실상 시킨 거나 근데 마찬가지죠.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못 진다면 그건 곧바로 지도부 책임론으로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을 자유한국당은 하고 싶어 할 텐데 정치적 해결을 하려면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는 검찰개혁 법안 또 선거제도 여기에 대해서 딴소리 하지 말고 그럼 그거 처리해야죠. 공수처 법안 오늘 반대한다고 이미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공수처 법안을 반대한다는 건 검찰개혁 반대한다는 얘기하고 동의어잖아요. 그러면서 뭐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서 정치적 해결을 운운하는 거는 앞뒤도 맞지 않고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뭐 희낙낙할 처지가 아니다. 곧바로 자신들이 이 칼끝에 서게 돼 있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뭐 이제 전망이니까 이 프로그램이 전망이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조국 전 장관 다음 총선 출마할까요? 그러면? 저는 뭐 상당 기간 자연인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요. 서울대 일단 복직을 했어요. 네. 그거 가지고도 이제 뭐 서울대 내에서는 시끌벅적 하던데.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상당한 지지세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만 만약 총선 출마를 하게 되면 또다시 총선이 이 조국 구도로 친조국과 반조국의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는 전체적인 지금 그 정부 여당 쪽의 전략으로 봤을 때 글쎄 그게 유리할까요? 저는 그다지 유리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출마 안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또 검찰 수사가 어디로 어떻게 진행되느냐도 굉장히 큰 변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수죠. 지금 총선 출마를 예상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무리가 따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총선 출마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조금 너무 변수가 많다. 근데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낌상으로는 좀 총선 출마를 안 하는 오히려 쪽으로, 지금 네. 여당 전략이 꼬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제 우리 전망하고 가야죠. 어쨌든 이거 다 항상 박제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틉니다. 자 일단 문재인 대통령 41.4%였어요. 리얼미터 월요일 기준으로. 이거보다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저는 조금 회복세를 보일 거라고 조금 생각해요. 회복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네. 중간층이 등 돌리고 무당층으로 빠지거나 혹은 뭐 반대쪽으로 빠졌다가 어쨌든 조국 장관 이슈가 눈앞에서는 사라졌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조금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자유한국당이 34.4%로 자유한국당 이번 정부 들어서 최고치 찍었어요. 여기서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저는 좀 빠질 거라고 봅니다. 이거보다는 34.4%보다는.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이유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유도 있고 이 자유한국당이 뭔가 좀 정치도 복원하고 그다음에 뭐 이게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협치를 통해서 뭔가 대안을 만들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똑같거든요. 조국 장관 사퇴 이전이나 이후나 자유한국당의 메시지가 똑같아요.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적인 여론들이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좀 빠지고 상대적으로 그 반사이익은 민주당은 좀 누리고 해서 지난주보다 격차는 조금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바른미래당하고 정의당하고 지금 바른미래당이 6.3%, 정의당이 5.6%로 지금 정의당이 또 뒤집어져 있어요. 다음 주에 역전 갑니까? 정의당? 글쎄요, 뭐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이나 지지율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의미 있는 격차는 아니고 사실 오차 범위네요. 네, 사실은. 설사 뒤집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또한 의미 있는 격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전망하는 거는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 바람은 뒤집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다 박제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이거 그대로 틀고,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출연이 될 수도 있겠군요, 다음 주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틀리면 틀리는 대로 잘할 때까지 해야 돼요,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박원석의 전망, 나와주신 정의당 정책위의장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